판매자는 110만 원 밑으로는 절대 안 팔아. 나는 100만 원 위로는 절대 안 사. 서로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이거를 좁히느냐, 서로 상호 만족하게 하느냐라는 게 두 번째 챕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자TV 김용배입니다. 오늘은 설득비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상황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카메라를 산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사는데 좀 더 싸게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가격 흥정을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설득 꿀팁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가격 흥정의 달인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가격 흥정을 잘하기 위해서,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를 싸게 사겠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목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싸게 사겠다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에 사겠다 혹은 110만 원에 사겠다라는 거는 분명한 어떤 수치가 있잖아요. 100만 원, 110만 원, 이런 것들은 좋은 목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 생긴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따라 나오는 개념이 마지노선, 한계선이라는 개념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 카메라를 100만 원에 사면 베스트, 근데 뭐 사다 보면 조금 비쌀 수도 있고 하니까 110만 원까지는 내가 쓸 생각이 있다. 근데 110만 원이 넘어가면 나는 절대 안 살 거다라는 어떤 마지노선, 이게 넘어가면 죽는 선 있죠.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근데 목표가 없잖아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류재현 변호사의 협상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설득을 하는 4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가지가 뭐냐면 수능적인 성향이랑 절충적인 성향이 나와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한 100만 원, 뭐 110만 원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이런 사람들은 설득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서로 이제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구간이 온다면, 에휴, 내가 뭐 좀 양보하지, 얼굴 붉혀서 뭐 하겠어, 그냥 내가 참자라고 해서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랑 타협을 해버려요. 자기 스스로를 설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타협을 막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진짜 공감한 게 뭐냐면, 저도 제가 사는 곳을 구할 때 이제 월세인데 너무 좋아, 근데 가격이 비싸. 그럼 제가 어떻게 스스로랑 타협하냐면, 에이, 내가 뭐 커피 몇 잔 덜 마시고 술 몇 번 덜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뭐 예를 들어 집주인이랑 상의를 해서 더 깎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 타협을 해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점이 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가격 흥정에 앞서서 필요한 건 바로 나의 분명한 어떤 목표,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목표가 생겨지면 다음 실전 상황이 있습니다. 판매자는 110만 원 밑으로는 절대 안 팔아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는 100만 원 위로는 절대 안 사 라고 하는 그런 딱 이렇게 서로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거를 좁히느냐, 서로 상호 만족하게 하느냐라는 게 두 번째 챕터입니다. 나의 마지노선과 상대의 마지노선이 부딪힐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설득 대상을 다양화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득 대상을 다양화해야 돼요. 이 카메라를 샀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카메라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카메라를 사면 또 사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메모리 카드. 사진을 찍으면 그걸 저장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메모리 카드도 필요하고요, 삼각대도 필요하죠. 그리고 사진을 많이 찍는 분들은 이게 뭐냐면 추가 배터리인데요, 제게 소니 카메라인데 이게 배터리가 좀 빨리 닳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영상을 찍을 때는 빨리 배터리가 닳으니까 추가 배터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배터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추가 배터리 5만원, 메모리 카드 5만원,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따로 하나씩 사려고 그러면 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보세요, 주인이, 이거 카메라를 파는 사람이 110만원 밑으로는 절대 팔 생각이 없다, 근데 나는 100만원을 예상으로 했다, 좁혀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사장님 좋습니다, 110만 원에 제가 살게요. 그럼 대신에 메모리 카드 요거 하나 넣어주시고 추가 배터리 요거 하나 넣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죠. 꼭 가격으로 한정해서 상대를 설득하다가 보면 설득이 잘 안 돼요.
근데 설득 대상을 다양화하게 해서 이 경우에는 카메라 액세서리처럼 설득 대상을 다양화해버리면 상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110만 원에 카메라랑 배터리랑 카드 사버리면 나도 이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랑 나랑 의견을 좁혀야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이직을 하는데 이직할 때 연봉 협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5천만 원을 불렀다. 회사는 한 4,500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이게 좁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연봉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연봉 외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야기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직할 때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이 연봉 말고 뭐가 있을까요? 휴가 일수를 며칠 더 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리고 이직할 때 내가 원하는 포지션, 뭐 직무를 맡게 해준다라는 것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럼 이 인센티브의 어떤 계산하는 방식을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해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단순히 연봉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화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 카메라를 더 싸게 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분명한 목표, 나는 100만 원에 사겠어 라는 목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죠? 설득의 대상을 가격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뭐 메모리 카드, 케이스, 삼각대 이런 것처럼 설득의 대상을 다양화하라. 그러면 상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김용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